오늘은 트리믹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리믹스는 어떤 건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나왔고요. 먼저 트리믹스가 무엇인지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약은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쉽게 말하면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입니다. 그럼 주사제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냥 여기 팔에 근육 주사를 맞는 건지 혈관 주사를 맞는 건지 아니면 엉덩이 주사를 맞는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음경에 바나나 필통인데 이걸 음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음경은 어떻게 보면 혈관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혈관 덩어리인 음경에 직접 주사를 놔서 쉽게 말하면 강제 발기를 시키는 그런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새 강제 발기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이 트리믹스라는 주사제는 말 그대로 트리믹스, 여러 가지 약물, 특히 이제 3가지 약물을 발기에 도움이 되는, 각각이 어떻게 보면 다 발기에 도움이 되는 주사제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섞어서 믹스를 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를 직접 주사제를 음경에 놓는 건데, 먹는 복용약을 드실 수 없는 경우 또는 먹는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2가지 경우에 주사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 발기를 시킨다고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발기가 잘 되신 분들은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복용하는 약에 효과가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걸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분 중에 아주 젊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는 없으신데 더 강한 발기를 원하셨나 봐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먹는 약은 본인이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안 된다고 굳이 이제 이 주사제를 찾는 분이 한 분 딱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처방을 잘 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간곡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20년 동안 딱 한 분 처방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한테. 제 생각은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경구약에 호전이 없거나 경구약에 부작용 있는 분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린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약은 효과가 좋은 반면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분 한 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정상적으로 발기도 되시고 막 50대 남성분이셨는데, 정상적으로 발기도 되시고 먹는 약에도 효과가 있으셨는데, 좀 어떻게 좀 뭐 유흥주점을 가셨나 봐요. 거기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얻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좀 강한 발기를 위해서 관계 전에 주사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얻게 된 약이죠. 어떻게 유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을 잘 못 들으셨어요. 발기가 죽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못 들으셔서 이틀 밤낮을 발기된 채로 지내시다가 응급실로 오셨죠. 결국 그분 성기에 있는 조직은, 음경 조직은 다 허혈성 변화가 생기셔서 괴사가 벌써 오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수술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은 효과가 좋지만 너무너무나 위험한 약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상담을 꼭 확인하시고 처음 용량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분은 성기의 3분의 1을 절단하고서야 퇴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한 달 뒤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사례는 굉장히 심각한 사례. 네네, 제가 본 사례 중에 가장 심각한 사례였어요. 간혹 비뇨기 있다 보면 뭐 새벽에 전화 와서 발기가 안 죽는다,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전화가 오기는 오는데요. 저희 병원은 아니고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은 들어보면 이 다른 병원에서 이 트리믹스를 처방을 받을 때 이 지속 발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나도 못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주사를 맞고 몇 시간이 계속 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좀 처치를 해야 되는지 원장님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희 비뇨기과에서 응급으로 생각하는 질환이 몇 개 없습니다. 저희 비뇨기과는 응급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속 발기증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발기를 유발시키는 약물을 주입하신 다음에 생기는 동맥성 지속 발기증은 저희가 맥시멈 타임을 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기가 돼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이후부터는 음경 해면체의 돌이킬 수 없는 괴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시간이 지나시면 살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경 절단까지 가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뭐 아시는 분이 뭐 좋다고 주신다던가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약을 투입하신다던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찾지 않으셨는데 오랜만에 약을 투입하셔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거를 하신다면 그건 절대 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뭐 택배를 통해서 받고 이런 경우를 제가 어떤 환자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꼭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친구들은 택배로 받는데 왜 여기는 택배로 안 보내줘요? 이거는 전문의 처방이 꼭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택배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택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실 때는 병원에 와서 좀 받아서 가야 되는 거고 4시간 발기됐다가 병원 찾으면 5시간, 6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2시간 발기 지속이 되게 되면 빨리 병원에 이제 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2시간부터 4시간 사이에 처치가 되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마 30분에서 1시간만 넘어가시면 아프실 거예요. 아파서 안 되실 겁니다. 원장이 말씀대로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주사침입니다. 무한정 쓰실 수는 없으세요. 사실 저도 손가락에 발기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네. 아까 그 찔렸거든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게 주사침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찌르시게 되시면 또 잘못된 부위를 찌르시면 주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주사침을 찔렀던 부위에 저희 섬유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터 조직들이 생기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다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 섬유화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성기가 이 바나처럼 휘어질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으로 주사를 놔 주셔야 나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음경 망곡증이라던가 이런 걸 좀 피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속 부분이 있는데 얘가 쉽게 말하면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풀리는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는 바늘 깊이를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사기를 긴 주사기로 사용할 때 쓰는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중간에는 빠집니다. 이 주사기를 넣을 수 있는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 봉이 하나 있는데요. 봉을 장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장전이 안 되실 거예요. 왜? 얘가 아까 제가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버튼을 조금 돌려주시면 홈이 나사 모양처럼 홈이 있는데요. 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풀어진 상태에서 쭉 넣으시면 딱딱 걸립니다. 걸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넣자마자 잠겨 주셔야 됩니다. 안 잠그면 조립을 하다가 눌리는 순간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발사되는 손가락에 맞게 되면 손가락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멍이 심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장전해 주시고 안전검사 꼭 눌러줘서 확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전이 됐으면 이 부분에다가 이 주사기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빼서 여기에 천천히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여기에 딱 들어가고 바늘은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잠겨 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늘 깊이 조절인데요. 이 바늘 깊이 조절은 이렇게 열어보면 은색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은색 줄이 이렇게 좀 잠그면 가려지는데요. 가려질랑 말랑 보일랑 말랑 할 때쯤 멈추면 바늘 깊이가 제일 적당한 깊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장전이 됐습니다. 눌러도 발사가 되지 않아요.
병원마다 이런 알코올솜을 다 드릴 겁니다. 얘를 이제 성기에다가 주사 맞을 자국에다가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놓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똘똘이의 앞부분 기두라고 보고요. 여기 아랫부분이 똘똘이라고 봤을 때 12시 방향, 6시 방향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시 방향 아니면 9시 방향 이쪽으로 놓는데요. 오른손 잡이시면 3시 방향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3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똘똘이 기두 부분 빼고 똘똘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코올솜을 발라주신 다음에 얘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제 장전이 되겠죠. 장전된 다음에 알코올솜을 발랐던 부분을 대고 너무 깊게 이렇게 나는 맞는다고 꾹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된 다음에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딱 하면서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빼시면 안 돼요. 속으로 1초, 2초, 3초, 4초, 5초 세신 다음에 빼시면 바늘이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잠시 내려놓고요. 주사 맞은 자국에다가 다시 이렇게 엉덩이 주사 맞으면 문질러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한 10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똘똘이가 힘이 될 수 있게 조금 기다리시면 발기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얘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빠지고 뚜껑을 닫고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고 다시 닫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얘를 다시 잠겨 주셔야 돼요. 안 잠그면 얘가 너무 세게 하다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궈 주시고 보관입니다. 그러면 한 10분 이내에 똘똘이가 이렇게 서서히 힘있게 발기가 될 겁니다.